차이나 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잠깐 예고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오늘 20일까지 17일간 베이징에서 겨울올림픽, 동계올림픽보다 겨울올림픽이란 말이 좋더라고요. 네, 열리는데요. 박 교수님께 우리가 금메달, 메달을 몇 개나 땁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실 거고. 그거는 이제 스포츠 채널에서 보시고, 우리 이제 경제적 입장에서 분석을 할 텐데, 이번에도 보면, 관중은 없는 거죠. 입장권 판매 안 됐을 거고, 외국인도 안 갔을 거고, 흥행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제가 1월부터 계속 제가 그 전에 상하이도 갔었지만, 네. 계속 베이징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또 어제도 지금 베이징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했지만 지금 네. 분위기가 워낙 지금 사실 춘절 연휴가 지금도 아직 오늘도 계속 연휴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가 춘절 연휴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이게 과거 2008년 하계올림픽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썰렁한 분위기죠. 그냥 분위기가 그냥 플랜카드 붙어 있고 그냥 저녁이 되면 좀 조명 화려하게 비추고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지금 이제 일반 관중, 그러니까 원래 외국에서 오는 이제 관중은 이제 원래 안 받겠다고 했고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오미크론이 심해지다 보니 그것도 지금 막았죠. 그래서 이제 정해져 있는 일부 기업들 직원들이라든지 대학생들 이런 식으로 입장만 허용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매체에서 보시면 이제 패션리프를 통해서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안에 있으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좀 많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고민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투자도 많이 했는데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 한 8억 달러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하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국이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은 관중 수입 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 이렇게 수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계올림픽은 특히 더 그렇답니다. 그렇죠. 하계보다 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슬레이나 스키 점프대 같은 거는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철수를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이제 올림픽 동계올림픽 개최에 신청했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도 이제 결국 적자 부담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걸 이제 경제적인 측면은 있지만 또 대외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하는데 속내는 아마 많이 쓰릴 겁니다. 그래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뒷부분에도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당면한 상황은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동계올림픽 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이제 정치적 보이콧, 외교적 보이콧, 공식 이 사절들을 보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격돌 현상으로 스포츠가 그러면 사실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움직임을 피해갈 수도 없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이제 칼럼이나 혹은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 베이징 올림픽을 중국 정부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 6년 한 5개월 준비를 한 거거든요. 네. 2013년 이제 7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되고 6년 한 반 정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의미를 좀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좀 변화된 중국의 모습, 발전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남아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매체에서도 또 많이 보셨겠지만 그 패스리프 안에서도 이 로봇 셰프가 다 음식을 만들어서 천장에서 위에 떨어지는 모습들. 이제 그런 이제 로봇 직접 다 음식을 다 만드니까요. 그런 모습도 이제 우리가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일단은 20차 당대회가 이제 10월 달에 있는데 이미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사전 축제의 분위기 또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의도, 의미 이 두 번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제 이 글로벌 반중 정서를 조금 더 완화시키려는 목적 그러니까 이런 것들 3가지였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올림픽 보이콧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올림픽 보이콧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뭐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이번 한 91개국 정도 참여를 하는데 원래 뭐 동계올림픽이 뭐 하계올림픽보다 좀 적게 하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이제 뭐 정치나 경제나 뭐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이번을 통해서 미중 간의 부분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이것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특이한 점이 이제 전체적인 경제 흥행도 그렇지만 실험적인 내용이 있네요. 중국 정부가 이번 베이징 올림픽 기간을 디지털 화폐 상용화를 하는 본격화하는 테스트 기간으로 삼는다는데요. 네.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며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베이징 이제 이 디지털 화폐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이번 이게 디지털 화폐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은 그렇죠? 굉장히 주안점을 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번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본격화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이미 예견된 사항이었는데 이제 이게 디지털 위안화 이제 공개 사용 방침이 이제 오늘 2월 4일로 이제 시작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지금 본격화 작업을 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배달업체 메이투안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레스토랑이나 호텔, 마트 이런 한 200여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 본격적인 절차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야기 알고 있는 그다음에 유채페이나 알리페이를 하고 있는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 같은 엔트그룹 같은 경우도 똑같이 디지털 위안화 부분에서도 같이 이제 지금 사용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작년 기준에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를 좀 보면 한 2억 6천만 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유채페이 한 7억 명 넘으니까 8억 명 이상 되니까 거의 비하면 아니 숫자는 적지만 그 증가 속도가 정부 주도하는 일종의 법정 화폐의 개념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번에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본격화되어가는 개념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걸 총괄하고 있는 게 이제 인민은행인데 인민은행의 이제 금융시장국 국장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고 시범 아직까지 지금 전국 규모로 하진 않고요. 이제 좀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지금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 810만 곳 정도 된다. 10만 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 뭐 거래 금액도 지금 한 16조 5천억 정도를 지금 하고 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추세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가 이제 앞으로 성장을 더 빨라지는 속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조급해 보이죠. 사실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방송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오는데 중국 정부가 왜 디지털 위안화를 이렇게 급하게 그다음에 준비를 해왔느냐.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목적, 의도를 지금 보고 계신데 지하 경제 문제점에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워낙 이 모바일 결제 시장이 중국 한 4경.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민간이 하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 측면에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걸 좀 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좀 재통합시켜야 되겠다는 의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1대1로죠. 1대1로. 그래서 1대1로 부분에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랑 또 합작 법인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위안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제 송금, 국경 간 결제 이런 부분도 디지털 위안화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무역 결제 통화, 그다음에 투자 이제 이제 비축돈 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앞으로 위안화 국제화 부분에서의 하나의 드라이브를 걷는 디지털 위안화 역할이 될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보다 앞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기축통화 달러는 우리가 안 되지만 미래 버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중국 정부의 안에 속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라는 게 이제 위안화 지폐가 아니라 어떤 그야말로 모바일이든 휴대폰이든 이런 디지털로 화폐를 받고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무슨 이 모바일 속에서 화폐를 주고받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정부에서 줬는데 사실 실물로 안 받고 다 샀거든요. 그런 네. 게 일종의 디지털 화폐를 우리도 그렇죠. 쓰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디지털 위안화의 첫 출발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재난지원금 형태로 시작된 게 이겁니다. 중국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면서 네. 점차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아까 말씀 민간적인 부분을 대체를 하고 다음에 이제 좀 더 크게 나가서는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지금 중국 디지털 위안화뿐만 디지털 원화,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 디지털 엔화 앞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더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고 네. 좀 더 그 속내를 들여다본다면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이거 이제 한중일 FTA가 갔을 때 이제 디지털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서의 어째 화폐, 그러니까 표준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하려는 그런 의도도 보인다. 과거에 전인대에서 그런 말도 좀 중국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을 계속 해가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뭐 명확한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경제적인 측면도 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다만 이제 또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통제가 굉장히 중국식으로 되면서 네. 골매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또 보면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휴대폰 두고 가라. 뭐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보나 보안 문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사회주의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국제 행사를 통해서 부각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그 단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일단은 그 외신 기자들이나 선수들 보면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이런 것도 있어. 막 위에 천장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로봇이 셰프가 만드는 거 와 신기하다. 이거는 뭐 경험을 못 해봤다 이런 것도 많지만 말씀 이제 하셨다시피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제공한 통신수단 쓰지 마라. 그러니까 자체적인 통신수단을 쓰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이제 기관 보고서를 보면 말씀하셨던 이제 특히 이제 언론 통보, 정보 보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 이슈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제 생각인 부분에서는 선수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부각되는 것은 제한적이고 문제는 이제 중국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더 시선을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가서 많이 만나본 중국인들,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의 느낌은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이게 어떻게 지금 봉쇄하고 하는 부분들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 일단은 지역을 이동할 때요. 이제 그 지역 가면 그 지역이 이게 뭐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은 고위험군이나 중위험군을 그쪽으로 가면 일단 가서도 격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이 이제 좀 고위험군이면 들어가면 거기서도 또 격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이라면 부산 분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어떤 지역, 예를 들면 A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는데 중국은 그렇게도 나누고 또 그 들어가서 보면 그 지역에서 또 이렇게 봉쇄 통제구역, 관리 통제구역, 예방 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봉쇄 통제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그 아파트 단지 구역은 아예 뭐 완전히 봉쇄가 되는 거고요. 못 나오는 거고 하루 두 번 체온 체크해야 되고요. 매일 핵산 검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그 봉쇄 통제구역 조금 떨어진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 통제 구역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일 체온 체크해야 되고요. 자가 격리해야 됩니다. 못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그다음에 더 떨어진 지역이지만 예방 구역이라도 구분을 표시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대중교통 이용 불가하고요. 외부 지역 이동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공로서 안 되니까 당연히 소비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는 게 이미 중국인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많은 코로나는 초창기 무한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목소리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그런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좀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부에서 오는 이제 취재단이나 선수들이 느끼는 부분들, 그게 어떻게 이제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좀 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부 대표로 황희 문체부 장관이 참석을 하죠. 그러면서 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좀 고심 끝에 이제 묘안을 찾아서 정부 장관이 가는 건데요. 이 황 장관이 한한령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될까? 한한령이 이게 사드 배치 2018년인가요? 2016년. 16년인가요? 와, 벌써 몇 년을 끌어온 문제예요. 이 지난번에 이제 시 주석이 사실 상황이 좋아서 한국을 좀 방문했다면 좀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인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막혀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한국은 그 올림픽 보이콧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이제 우리 이제 정부 측면에서 단장으로서 이제 문체부 장관, 이제 황희 장관께서 가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번에 이제 한한령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힘든 문제인 것 같고 쉽지 않다. 그런 순서에도 좀 이렇게 그런 여유도 없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의 이제 배경은 이번에 국가 이제 의전서열 2인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무게가 된다.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이번 기회를 좀 더 좋아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방송 설명드렸지만 1월 달에 기대했던 것은 이번 동계올림픽 전에 한중 간의 그러니까 화상 정상회담을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중국 사회주의 특성상 사실은 정상회담을 해야 그나마 풀릴 수 있는 문제이죠. 결론은 제가 말씀하신 결론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20 원래는 지금 물론 확정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1월 말 정도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화상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금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드라마가 이미 좀 중국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지금 방영이 되고 특히 작년 12월이죠. 이제 한국 그 영화죠. 오문이라는 영화가 이제 진짜 사드 배치 6년 만에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한 이미지가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가고 있고 그 방점을 찍는 게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상했던 한중 간의 이제 화상 정상회담에서 기대를 했는데 이슈가 이제 워낙 또 많았지 않습니까? 베이징 보이콧 문제도 있었고 사실 우리도 사실 한다고 했을 때 부담이 조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이슈도 있을 것이고 북한도 연이어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 내에 지금 여러 내수 안 들고 경제적인 지금 요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그게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두 정상이 이제 화상이든 비정상 일단은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우리 한한령 해제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출발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흥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우려들이 있는데요. 경제의 활력은커녕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 경제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건 아니냐. 중국 측면에서 그게 큰 위협은 아닐 것도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 동의합니다. 이번 그 비록 이제 안 됐지만 올해가 어쨌든 한중 간에 여러 가지 한중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많고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좀 중요한 시기고 될 거로 보는데 일단은 우리도 이제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이 사실 좀 이 걱정이 저는 제일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혹은 중국과의 이제 수출, 뭐 투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갈림길을 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도가 올해고 그래서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갖고 왔는데 지금 요즘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아까 동계올림픽 막 보이콧할 때 중국 내부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이런 의미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중국 정부 입장은 아니지만 입장을 대변하는 일종의 하나의 표현인데 지금 보시는 의무분양 도양자 수강필육이라는 말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밑 해석 보시면 있는데 이 말이 어디냐면 임진왜란이 이제 터졌을 때 이제 명나라 이제 13대 왕이 이제 왜고를 토벌한 조서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분바라의 위세를 떨쳐야 한다. 소란을 피우는 소인배. 소란을 피우는 소인배가 미국입니다.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아니고 그렇죠. 민간에서. 네, 민간에서 이렇게 그런 떠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이제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매우 좀 입장이 참 좀 힘들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위기가 미중 관계가 올해도 힘든 한 해로 저는 보여지고 그게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의 또 새로운 지도자 간에 있으면서 많은 정책적인 또 변화가 있지 않겠나라는 걱정, 우려. 네. 앞에 있던 부분인데 저는 좀 이게 격해서 과해서 일부러 빼신 줄 알았는데요.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사실 동계올림픽도 동계올림픽이지만 이거 지나서 이제 중국 경제가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회복이 좀 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돈도 좀 풀고 있는 상황이고 10월에 이제 당대회도 앞두고 맞습니다. 투자는 그렇고 소비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소비 활동이라든지 뭐 체감적으로 이렇게 통화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중국에서 소비 상황은 최근에 어때요? 소비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네. 소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 GDP의 62.8%이기 때문에 가장 네. 큰 문제인데 지난 12월 달에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이게 이제 전년 동월 대비 1.7% 그러니까 거의 뭐 증가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실물 견제 지표를 이해할 때 3대 지표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액, 소매 판매액. 그중에 핵심이 소매 판매액. 근데 소매 판매액이 지난 12월 판매액이 1.7%로 곤두박질 쳤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내수 확대 전략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안정적인 경제 발전 뭐 이런 경제 정책 기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 활성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방역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딜레마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지방 정부 각 부처별로 방역도 강요하지만 어쨌든 이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고 이번에 디지털 위안화도 말씀드렸지만 그 디지털 위안화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일단은 올림픽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뭐 베이징이 또 중요한 역할을 소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베이징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크기 때문에 네. 다른 지방에서 들어오려면 너무나 큰 방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소비가 이제 단기간에 이래서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분기에서 중국은 이제 고정자산 투자, 그래서 인프라. 근데 인프라가 과거에 있는 전통 인프라가 아니라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위주로 투자를 함으로써 좀 이렇게 견제해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중국도 참 큰 나라이긴 합니다. 예, 지난번에 뭐 작년에 내내 규제 이슈 또 전력난 마치 뭐 다 불 끄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또 뭐 뉴스라는 게 전력난 이런 거 뭐 보다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건 내부적으로 극복을 하고 있다는 건지. 예, 동계올림픽 관련된 경제리견 효과를 쭉 분석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중국 투자 관련해서 유망 기업을 볼 텐데요. 당연히 또 교수님께서 동계올림픽 얘기를 했으니까 관련돼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을 소개를 해 주시겠죠, 오늘? 예, 오늘 네. 제가 이제 종목 관련해서 이제 하면 당연히 오늘 주제가 동계올림픽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스포츠 관련돼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요즘 중국 내에서도 이제 중국 이 투자자분들 또 개미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NLD나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관련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개 이상 됩니다. 돼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런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많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동계올림픽 관련주 한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간단하게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그 운동 기자재, 설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특히 동계올림픽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뭐 어제 뉴스 보니까 수영장을 개조해서 이제 컬링장으로 만들고 그렇죠. 얼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포츠 홍보, 그다음에 기념품,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올림픽 경기장 및 여행지.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 주가를 좀 보면요, 이 관광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 관련, 그러니까 중국이 춘절이 이제 법정 공휴일은 일주일이지만 홀세는 더 길단 말이죠.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춘절 때 제일 많은 사람 이동하는 이번에 뭐 규경하고 이제 전반 연인은 한 15억 명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0억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광주가 지금 중국 증시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히 지금 중국에서 지금 관련주에서 한 100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운동 기자재미 설비 그래서 부분에서 빙설기 관련된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썰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는 이런 쉐링 고분 심천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뭐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잉파스라는 부분, 뭐 헬스용품, 썰매, 스키용품 이런 회사들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외 스포츠 용품으로서 이제 지금 산프 후아이라는 회사 심천에 있고요. 뭐 여러분 이제 뭐 저랑 한 1년 정도를 차이나 TV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코드 번호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이제 네. 그렇죠? 그다음에 SH는 상하이겠죠. 이제 무가오디라는 야외 설비 텐트 용품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협찬사 그래서 수화체육도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고요. 사실 이번에 올림픽 그 협찬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뭐 코카콜라나 뭐 나이키나 이런 부분 회사들도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시 뭐 설명을 또 드렸지만 질문을 하셨고 했는데 지금 이번 인권 문제 때문에 뭐 협찬하지 마라 이런 말도 많았었거든요. 네.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협찬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찬도 아마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스포츠 홍보 및 기념품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올림픽 기념품 판매를 하는 웰롱 야투라는 또 심천의 상장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관련 문화 컨텐츠 관련된 그래서 원토 홀딩스라는 기업 상하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도 지금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백두산 관광지 관련한 장백산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상하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체산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스포츠 복권 하고 그다음에 체육 총국 이것도 이제 국영 산하 기업인데요. 중체산업이 상하이에서 좀 더 이제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보인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호텔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이 수도 여행 호텔 여기가 상하이 상장돼 있는데 여기도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관련주들 수혜주를 쭉 리스트를 봐주셨고요. 그 가운데 오늘 교수님이 소개해 주실 종목은 선조우 인터내셔널이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메인이죠. 오늘 네.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추천을 못하면 선조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선조 인터내셔널을 이제 오늘 소개한 이유는 여러 이제 우리가 뭐 스포츠 브랜드 제품은 많이 한 것 같고 다른 분들도 해가 저는 이제 그 스포츠 특히 의류 브랜드를 OEM, ODM 하는 중국 최고 회사를 오늘 소개드릴까 합니다. 그게 이제 스포츠 브랜드 핵심 OEM, ODM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제 선조 인터내셔널인 홍콩 상장 기업입니다. 예. 홍콩입니다. 그 홍콩 이제 코드 넘버 02313이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뭐 선조 인터내셔널 혹은 뭐 신주 국제 이렇게 막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희는 선조 인터내셔널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닝보에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는데 좀 떨어졌죠. 베트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공장이 한 달 정도 가동이 중지가 되면서 지금 이제 하락인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높게 보는 이유는 뭐 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중국 우리 애널들도 제가 다 여러 가지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 높게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성장이 좀 높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1년이나 그다음 10년치 길게 2005년도에 홍콩 상장됐거든요. 상장될 때 한 2.63 홍콩 달러인데 지금 한 100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43 홍콩 달러 됩니다.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한 210까지 210 홍콩 달러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지금 성장 가능성 2022년도 주목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좀 추천 종목으로 좀 올라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히 이제 기업에 좀 설명을 조금만 더 하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뭐 유니클로, 뭐 안타, 중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의류 브랜드 안타, 리닝 모든 스포츠 브랜드 ODM을 뭐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된 이제 뭐 수익 구조, 주문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수익도 지금 한 11억, 한 12억 유안 정도 됐는데요. 증가율이 한 67에서 한 80%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규전도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DM 업체이기 때문에 북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에서도 계속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높게 평가하는 정리를 좀 하면 일단 우수한 디자인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 생산 능력이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중국 내부의 평가를 쭉 제가 한번 다 봤는데요. 뭐 유관기관 중국 내부의 기관 발표를 보면 2021년 상장기업 소프트 경쟁력 순위에서 한 39위 정도를 했고요. 중국에서 후룬 연구소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부자 순위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후룬이 뽑은 중국 500강 기업이 또 있는데 거기에도 55위를 차지한 기업이 바로 오늘 선조 인터내셔널이 되겠고, 일단은 뭐 올해 이제 EPS가 주당 수익이 이제 전년 대비 2021년 대비 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화 대비 뭐 미달러 강세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많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TV 오늘은 오늘 개막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들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